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늘 큰 힘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 각국은 차세대 전투기 전력 확보에 점점 더 높은 관심을 쏟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이미 FA-50 전투기를 구매하며 한국산 무기의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해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 이들 국가는 KF-21의 스텔스 성능과 미사일 무장체계를 유심히 살폈고 KF-21 전투기는 무장체계를 중심으로 개발된 기체로 강력한 전투력을 자랑합니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미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단거리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장착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천룡 미사일과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로 무기체계를 국산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근 한국산 천룡 미사일이 비공개 비행시험을 진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기대감이 높아졌고 KF-21 전투기는 5세대 스텔스, 나아가 6세대 전투기로 개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난해 초 KF-21 시제기가 상호 복합 연계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확장성을 입증했습니다.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 시험까지 진행되며 다목적 전투기로 거듭났고 이제 내부 무장창과 매립형 무장창 개발을 통해 스텔스 무장체계를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KF-21은 국산 AESA 레이더와 항공전자 장비를 탑재하며 기술 자립도를 높였으며 대한민국의 자체 생산 부품과 기술력이 확대되며 5세대급 이상 성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유럽 국가들의 태도가 빠르게 변화하며 한국 방산에 주목하고 있고 그 이유는 전투기 신뢰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가동률이기 때문입니다. 국산화된 장비가 많아질수록 부품 정비가 쉬워지고 가동률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동유럽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폴란드 등 국가들의 국방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는 구소련 시절 미그-29를 지원했지만 전쟁이 길어지며 무기고가 소진되었고 각국은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무기고를 신속히 보충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빠른 도입이 가능한 무기를 찾는 상황에서 한국산 무기가 주목받고 있으며 폴란드는 FA-50을 비롯한 한국 방산 무기를 구매하며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세계 각국은 한국 무기의 빠른 공급 속도에 높은 신뢰를 가지게 됐고 동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중동, 남미, 심지어 미 공군까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전차 강국 독일조차 KF-21 전투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현재 독일은 프랑스와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인 FCAS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FCAS 프로젝트에 균열이 생기며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프랑스와 독일이 초기부터 참여했고 스페인도 합류해 공동 개발이 추진되었습니다. 프랑스가 사업을 주도하며 독일을 배제하려는 태도가 노골화되고 있으며 라팔 전투기 해외 수주가 증가하며 프랑스의 개발 관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협상에서 플랜 B를 언급하며 독자 개발 가능성을 내비쳤고 협상 주도권을 쥔 프랑스는 독일이 우위를 인정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독일이 첨단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분석하며 라팔로 기술력을 증명한 프랑스에 독일이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독일은 에어버스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프랑스에 반발하고 있고 FCAS 프로젝트의 회의론이 확산되며 대체 옵션이 필요해졌습니다. 독일은 미국산 F-35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나 F-35의 연이은 추락 사고가 발생하며 결함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F-35 신뢰가 흔들리자 독일은 도입 계획을 재검토하게 됐고 이 시점에서 KF-21이 독일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F-35 도입이 2030년 이후로 예상되는 반면 KF-21 1차 물량은 2026년까지 완료되며 독일이 KF-21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전투기 퇴역과 함께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들이 많고 F-35 성능 논란으로 의문이 커지자 KF-21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를 견제하며 독일, 폴란드, 호주의 KF-21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100여 년간 외교 갈등을 지속해왔습니다. KF-21이 호주에 수출되면 인도네시아 공군력이 불리해질 수 있고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국 지위를 잃고 있습니다. 호주와 독일 등이 KF-21 도입을 논의하며 수출을 강력히 추진해야 하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면 전투기 성능 개량이 필수적입니다. KF-21 블록 1은 4.5세대급 세미 스텔스 전투기로 설계되었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블록 2가 양산되며 5세대 스텔스 기능이 적용됩니다. 블록 3는 5.5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한민국은 기술력을 향상시키며 첨단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당초 계획보다 발전된 기술이 KF-21에 적용되고 있고 10년 내 6세대급 기술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 막대한 투자 비용이 필요하며 수출이 필수적이고 6세대급 발전 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부품 국산화율 높이기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미국 전투기 기술과 부품에 의존해왔으며 한국 공군은 미국산 전투기 개량과 정비에 제약을 겪었습니다. KF-21을 자체 개발하며 독립적인 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고 남은 과제는 KF-21 부품 국산화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KF-21은 AESA 레이더, 항공전자 장비, 미사일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세계 국가들이 KF-21 개발에 회의적이었지만 역량을 입증했고 최근 F-35 추락 사고는 엔진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종사의 대응으로 생명은 구했지만 기체는 폐기되었고 한국의 항공 엔진 분야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합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 한화와 기술 협력을 요청한 바 있으며 한화는 KF-21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하며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엔진 부품 국산화율은 72%에 달하며 놀라운 성과이고 아직 과제가 남았지만 핵심 부품 국산화는 고무적입니다. KF-21에 완전 국산화 엔진이 장착될 날이 멀지 않았으며 일부는 한국이 독자 엔진 개발에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불확실성이 있지만 미국이 엔진을 계속 공급할 보장은 없고 독자 엔진 개발이 자주 국방의 핵심입니다. 지난해 엔진 개발이 성과를 내며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졌고 KF-21 위 고기동과 정밀 비행 성능은 외신들로부터 호평받았습니다. 민첩한 기동력은 F-21을 떠올리게 하며 공군 위상을 높였으며 중국은 이를 확인하고 당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인민일보는 KF-21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KF-21 양산이 임박하며 중국도 한국 공군을 주시합니다. 야간 작전 능력까지 갖춘 KF-21이 배치되면 전투력이 향상되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473만 9,923개 부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8년까지 KF-21 양산 기체에 APU와 핵심 구성품을 공급하고 방위사업청과 한화는 엔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현재 KF-21 엔진은 미국산 F414를 라이선스 생산하며 국산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다음 계약에서 공급 의지를 보였습니다. 타임즈는 한화가 엔진 개발에 나선 것이 전략적 행보라고 평가했고 외신들은 KF-21 이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KF-21은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기술 개발이 빨라지고 있고 과거 대한민국은 전투기 개발이 어려웠으며 엔진은 미국에 의존했습니다. T-50, FA-50, KF-21 개발로 국산화율을 40% 이상 끌어올렸고 핫섹션 소재 가공 기술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인코넬 718연구에 투자가 집중되며 성과를 내고 있으며 미국은 기밀 유출 방지로 협력 범위를 축소해왔습니다. 한국은 방산 수출 확대와 KF-21 성공으로 협상력을 확보했고 엔진 시험장과 정밀 센서를 개발하며 기술 자립도를 높였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역량이 필요하며 4세대 이상 터보팬 엔진 개발은 10년 이상, 수조 원이 필요합니다. 고온 고압을 견디는 부품 설계와 가공, 냉각 기술이 필수이고 1970에서 80년대 한국은 군용기 엔진을 외국에 의존했습니다. 당시 독자 전투기 설계와 양산은 불가능해 보였고 F4 같은 전투기는 미국에서 수입하거나 조립에 그쳤습니다. 1990년대 T-50 개발이 시작되며 기술이 성장했으며 엔진 문제는 여전히 난관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미국과 협력해 조립 기술을 습득했고
미국은 핵심 기술을 통제하며 완전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한국은 독자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의존을 줄였고 T-50, FA-50, KF-21로 항공기 제작 역량이 향상되었습니다. 2023년 방위사업청 자료에 따르면 KF-21 부품 국산화율이 40%이며 이를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는 45년 이상 군용 엔진을 생산하며 경험을 쌓았고 인코넬 718 소재를 개발하며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인코넬 718은 고온에서 강도를 유지하며 내식성이 뛰어나며 700도 이상 환경에서 핵심 부품 소재로 평가받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9년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했고 항공용과 발전용 가스터빈은 고온 가스를 활용합니다. 1000도 이상을 견디는 소재 개발이 핵심이며 두산은 1080도 환경을 극복할 기술을 보유합니다. 하나는 2029년까지 1700도 터빈 입구 온도 기술을 목표로 하고 고온 소재와 냉각 기술이 엔진 성능의 핵심입니다. 두산은 200대 이상 크리프 시험 장비로 신뢰성을 검증하며 19년간 연속 시험을 진행하며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1680도 환경을 견디는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국방과학연구소 설명회에서 두산과 한화의 협업이 주목받았습니다. 두산은 설계, 하나는 생산에서 강점을 보이며 대한민국은 초음속 전투기 개발로 독자 엔진 제작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은 장기적이고 적극적으로 전환되었고 항공 엔진 개발은 소재, 가공, 테스트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과거 미국 협력이 당연시되었지만 이제 국산화로 의존도를 줄이며 엔진 개발 성공은 민수용 분야 진출까지 가능케 합니다. 과거 미국산 무기 종속 인식이 변화하고 있고 KF-21 시험 비행 개선점을 분석하며 양산형에 반영합니다. 미국과 협력 시 상호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파트너로 성장했으며 과거 미국산 무기 도입으로 안정을 유지했지만 이제 독자 개발이 가능합니다.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무기 거래를 할 수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한국 방산에 우려가 있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의 과도한 영향력으로 불합리한 상황을 겪었고 F-16, F-15K는 가동률이 FA-50보다 낮았습니다. 이제 KF-21 실전 배치로 미국 영향력에서 벗어나며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핵심 기술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국방탐구 생활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유익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